은하수 17회 소년 이야기 1. 오늘의 글 제목은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했는데 왜 나는 장애인이 된 것일까? 입니다. 소설가의 꿈을 안고 글을 습작하는 기근이 쓰고 버리는 싸움을 계속합니다. 2, 3일 습작하고 검사해보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버립니다. 다시 습작을 하고 또 버립니다. 아무리 애를 써보지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글쓰기를 할 수 없는 것일까? 내가 미래의 꿈을 잘못 선택한 것일까? 하는 생각에 고민하며 한계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펜을 놓고 고민에 빠져 있기도 했고 밤에도 잠들지 못하고 고민에 빠져서 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포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원천은 청소년 때의 인내함이 큰 작용을 했습니다. 청소년 때의 고통의 날들이 기폭제가 되고 한 것입니다. 자신을 뒤집어서라도 성공을 하고 싶은 욕망이 가슴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업신여긴 당하고 조롱당하던 아픔들이 마음을 강하게 만든 것입니다. 억울했던 지난 날들을 보상받고 싶어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미약한 기근이입니다. 때로는 우울함에 빠져서 몇 시간 동안 벽을 바라보고 멍하니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자신 스스로 고민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 아직 1년도 되지를 않았는데 해보지도 않고 벌써부터 실망을 한다는 것은 내가 너무도 연약하기 때문이야. 그래, 나는 10년을 약속했다. 나는 꼭 해내고 말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글을 습작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가자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날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문법과 원고 쓰는 법입니다. 끝내는 불면증이 찾아왔습니다. 긴 밤을 잠 못 들고 고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념은 강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시당하는 삶을 살아왔다.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도, 나의 억울함을 뒤돌려받기 위해서라도 나는 꼭 성공을 해야 한다. 세상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힘을 내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채찍히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이해해주고 응원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힘을 내고 한 것입니다. 성공하여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모습을 상상으로 그리며 힘을 내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을 향해 눈을 뜨게 된 배경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서론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인지, 아기 때부터 청소년 때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사연이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태어서 나온 그날을 상세히 알아야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갓난 아기가 태어나면 티 없이 예쁘고 귀엽습니다. 기근이도 보통의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유난히 코가 오똑하고 살결이 뽀얗고 예뻤다고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오늘날은 대부분 병원에서 출산을 합니다. 모유보다 분유로 양육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부유층이 아니면 산부인과도 모르던 시대입니다.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했는데 왜 나는 장애인이 된 것일까? 살아오면서 많이 궁금했습니다. 언젠가 너도 처음 태어났을 때는 건강했단다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정확한 대목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알고는 싶었지만 물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기근이게 태어나던 그 시절에는 아들이 태어나면 대문 처마에 새끼줄을 치고 빨간 꽃과 숯, 솔잎을 달았고 딸이 태어나면 숯과 솔잎을 달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신이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시대라 부정을 탄다고 3, 4일 동안에는 이웃집 사람도 금지하던 시대이었습니다. 소년 이야기 1. 재수 없는 인생이 되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운명적으로 예비된 인생이었을까요? 3일째 날에 동네에 초상이 났습니다. 초상 난 것과 아기와 무슨 연관이 있었던 것일까요? 장례식 날 가랑비가 내렸습니다. 초상집에서 15세쯤 된 소년이 밥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저 집에 아기를 낳네? 아기가 어떻게 생겼을까? 어디 한번 가서 보자 하는 생각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소년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처마에 숯, 고추가 달려있으면 가지 말아야 하는데 소년에게 호기심이 발동한 것입니다. 대문 앞까지 온 소년, 잠시 망설이며 주위를 둘러본 후 대문을 소리 없이 열었습니다. 살금살금 방문 앞까지 왔습니다. 소리를 죽이면서 작은 한숨을 길게 쉰 후에 살면시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줌마. 소년은 기겁을 하며 작은 소리로 몇 마디 빈명을 질렀습니다. 아기 어머니와 정면으로 눈이 마주친 것입니다. 더욱 놀란 것은 아기 어머니입니다. 아니, 너는 아기 낳은 것도 모르니? 아기 어머니는 낮은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아기 어머니 순간 가슴이 우수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철없는 소녀는 놀란 표정으로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큰일 났다. 아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것 같다 하는 생각에 길겁을 한 아기 어머니는 얼른 문 닫아. 너 아기 낳은 것도 모르니? 하고 다급하게 재차 꾸짖었습니다. 네, 알았어요. 소녀는 문을 닫았습니다. 혼비백산 달아났습니다. 소년이 문을 닫을 때까지만 해도 잠들어 있던 아기가 갑자기 응아항 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문 닫는 소리에 놀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까무러실 듯 울었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아기 울음소리입니다. 어머니는 놀래어 아기를 바라봅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뚝! 갑자기 무슨 소리일까요?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천지가 개벽하는 소리입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었지만 아기의 운명이 불운으로 뒤바뀌는 소리입니다. 아기 어머니는 아기를 안으려고 했습니다. 아니, 다시 재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뚝 소리가 난 것입니다. 어머니 손이 아기 손에 살며시 접촉이 되었을 뿐인데 팔뼈가 부러진 것입니다. 어머나, 이 일을 어째? 어머니는 기겁을 했습니다. 정말로 부정을 타게 된 것일까요? 더 심각한 것은 아기입니다.
말을 하기도 전에 아픔을 알기도 전에 고통에 시달린 쾌병에 걸린 것입니다. 부정을 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스스로 만들어진 운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소년의 방문으로 인하여 아기는 손과 다리의 뼈가 부러지는 쾌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소식 들었어요. 광명인의 집 소식. 아니 글쎄 아기가 뼈가 부러진다면서요. 저도 들었어요. 도대체 무슨 징조일까요? 혹시 부정을 탄 것이 아닐까요? 그 녀석이 문을 열고 나서부터 그리 됐다고 하더라고요. 참으로 철없는 놈이야. 뭐 때문에 장사집에 갔다가 아기 난 집에 간 거야. 그러나 저러나 이제는 아기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동네 사람들이 두세 사람만 모이면 수군거립니다. 광명이는 아기 집 큰아들의 이름입니다. 작은 동네가 아기 이야기로 입방아가 되었습니다. 화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에고 이 일을 어찌한대요. 혹시 부정 타서 그런 것인지도 모르니까 굿이라도 한번 해보지 그러세요. 멀쩡한 하던 아기가 갑자기 무슨 징조래요. 믿져야 본전 아니겠어요. 나으면 좋고 안 나와도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아기를 위해서 고소를 한번 해보세요. 아기를 보려고 동네 사람들이 옵니다. 기이한 현상에 혀를 찹니다. 구슬을 해보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그런 게 다 미신인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믿는 종교도 없었는데 미신이라고 하면서 부모님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동네에 큰 어머니가 살고 있습니다. 큰 어머니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큰 어머니도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지만 그 당시에는 믿는 종교가 없었습니다. 선앙당 쪽에 맑은 물을 떠놓고 빌었다고 합니다. 큰 어머니 얼굴빛이 변하면서 손으로 산신령이 수염을 쏟아붓는 숭례를 내면서 삼신이 사는 산에 허락도 없이 산집 짓고 살고 있으면서 물 한 그릇도 주지를 않아서 배도 고프고 굳은 비도 내리고 하여서 마침 작은 아이가 들어오기에 따라 들어왔다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소년이 오던 그날 보슬비가 내렸는데 산신령이 소년을 따라서 들어왔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머니와 전화통화로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소년의 방문으로 인하여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8위에 계속됩니다.